안녕하세요. 박래호TV 안전운전 365일 박래호입니다. 이 자전거는 도로에서는요, 자동차와 함께 달리긴 합니다만은 골목길이나 주택가 부근에서는요, 보행자와 함께 어울려져서 움직이는 것이 자전거입니다. 그런데 자전거 타기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사고로 이르지 모르는 것이죠. 서로 각자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자동차 입장에서는 어쩌면은 보행자보다 자전거가 퍽이나 위험한 존재로 보입니다. 또 보행자 입장에서는요, 자전거가 위험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공해 문제나 에너지 측면에서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자전거지요. 이용하는데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즐겁게 이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자전거에 관련된 법규는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두 가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일단 자전거는요, 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측 통행을 해야 하고요. 차로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자전거는요, 차로의 우측 부분으로 안전하게 운전하고 가야 됩니다. 다만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이용하는 자전거라든가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이용하는 자전거라든가 신체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전거는 인도로 운행할 수는 있습니다. 이 자전거로 도로를 횡단할 경우에는요, 자전거 횡단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끌고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건너가야 합니다.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전거 횡단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이곳을 이용하면 되는데 이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고 횡단하면 됩니다. 또한 한 차로에서 자전거가 2대 이상 나란히 차로 통행해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간혹 생활 자전거를 타고 마트를 갈 때나 산책을 나올 때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반려견 목줄을 자전거 핸들에 걸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를 보셨나요? 갑자기 반려견이 튀게 되면요, 핸들 조작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퍽 위험한 행위입니다. 이런 것은요, 어린이를 안고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반려견을 안고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와 똑같이 위험한 것입니다.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것이죠. 자전거를 바르게 타지 않으면 법에 의해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무엇을 잘못하면 범칙금이 부과가 될까요?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전거 통행 방법 위반인 경우입니다.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라든가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되겠지요. 이 경우 범칙금이 3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게 중요하지 어쩌면은 범칙금이 중요한 건 아니긴 하지요. 다음으로는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하는 자전거는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직진한 뒤에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좌회전 신호나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서 자동차는 바로 좌회전을 할 수가 있고 바로 좌회전을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는 자동차 옆을 따라서 그대로 좌회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 자전거는요, 일단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직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진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직진 신호가 떨어진 다음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운행 방법을 바로 후크턴이라고 합니다. 훅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편도 1차로 정도라면요, 좌회전은 자동차 우측에서 같이 좌회전을 해도 되겠습니다만은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요, 훅턴을 해야 안전한 것이죠. 이것은 법규 위반이라고 하기 이전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게 되면요,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되어가지고 역시 또 범칙금이 3만 원이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부러진 도로나 비탈길 등에서는요, 서행해야죠. 그렇지 않게 되면 또 범칙금이 2만 원입니다. 또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그냥 휙 지나가 버리게 되면요, 범칙금이 2만 원입니다. 또 버스 전용 차로에서 자전거가 통행하면 안 되겠죠. 이때는 범칙금 2만 원입니다. 한편으로 일반 자동차는요, 자전거 전용 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로 승합자동차가 운행하게 되면 5만 원, 승용자동차는 4만 원, 이륜자동차라고는 오토바이가 자전거 전용 차로로 운행하게 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또한 자전거 신호 위반은 범칙금이 3만 원인데 이곳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한다면 범칙금이 2배인 6만 원이 됩니다. 통행금지 구역을 자전거가 진입하게 되면요, 범칙금이 2만 원입니다. 또 경찰 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범칙금이 1만 원이고요. 또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등 방향을 전환하고자 할 때나 서행이라든가 정지할 때 자전거 운전자가 수신호를 하지 않게 되면 범칙금이 2만 원입니다. 그 자전거를 타시는 운전자가 수신호는 어떻게 될까요? 보도록 하죠. 좌회전을 하고자 할 때는 이와 같이 왼쪽 팔을 쭉 반듯하게 펴게 되면 다른 자동차나 다른 사람들이 자전거가 좌측으로 가고자 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왼쪽 팔을 직각으로 올리게 되면 우회전하겠다고 하는 수신호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행이나 정지할 때는 이와 같이 수신호를 해야 됩니다. 이 수신호를 하지 않게 되면 범칙금이 2만 원이라고 법규에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자전거도 안전거리를 또 지켜야 됩니다.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1만 원입니다. 또한 앞지르기를 하는 추월을 할 때는요, 앞차의 왼쪽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행하는 앞자동차나 앞서가는 자전거를 추월할 때에 앞차의 왼쪽으로 하지 않게 되면 범칙금이 3만 원이고요. 앞지르기를 방해하게 되면 범칙금이 2만 원입니다. 자전거 운전자에게도요, 보행자 보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거나 또 내지는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게 되면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게 되면 맥주, 막걸리 가끔 자전거 운전하시면서 드시죠? 이렇게 되게 되면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되는데 일단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는 거 꼭 알아두십시오. 문제는요, 범칙금이라고는 딱지값이 얼마가 아닙니다. 생활과 건강 그리고 레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안전이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이죠.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자동차 운전자 입장에서는 자란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이 말은 자전거가 고라니와 같이 갑자기 뛰어나온다고 하는 것을 빗대서 하는 말입니다. 또한 보행자는요, 골목길에서도 자전거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퍽 위험을 느끼는 것이 보행자 입장에서는 자전거입니다. 조심 운전과 안전 운행을 해야 합니다. 박래호TV에서 드리는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또 구독도 눌러주시면 더 알차고 좋은 정보가 되도록 노력하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를 잘못함으로 해서 부과되는 범칙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통행방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데요. 중앙선 침범, 역주행, 좌회전 방법 위반, 신호 위반이 바로 자전거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이 3만 원입니다. 서행 의무 위반, 교차로나 커브길, 비탈길에서는 서행해야 되겠죠. 2만 원의 범칙금이 위반하게 되면 부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 통행금지 구역을 진입하게 되면 2만 원의 범칙금입니다.
그 다음에 안전거리 미화확보, 차간거리를 지키지 않은 것이죠. 범칙금 10,000원입니다. 앞저리기 방법 위반, 추월을 잘못하는 것이죠. 30,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즉 횡단보도에서 정지하지 않았다든가 횡단보도 그냥 보행자가 걸어가는데 그 사이로 휙 지나가 버렸다고 그럴까요? 보행자 보호 위반이겠죠. 30,000원의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20만 원 벌금과 구류, 과료가 처해지는 것이 바로 음주 자전거입니다. 생활과 건강, 그리고 레저에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자전거 생활, 사고 없는 자전거 문화가 되기를 바라면서 박래호TV 오늘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